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을 통해 우리는 왜 먹는지, 왜 읽는지, 무엇을 읽을 것인지, 어떻게 읽을 것인지, 누구와 읽을 것인지, 언제 읽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음식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맛철학가라고 자칭한 이유 궁금하시죠?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오늘은 맛철학의 원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맛철학,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맛의 사전적 의미로는 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 느끼는 감각,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기분, 제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 유의어로는 낙, 미각, 경험이라고 합니다. 철학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어사전에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흔히 인식, 존재, 가치의 세계,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신조 따위를 이루는 말로 유의어로는 세계관, 주관이라고 하고요. 한자 사전에서는 인간이나 인생, 세계의 지혜, 궁극의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맛철학가가 되기로 선언한 것은 2012년 슬로푸드 미각교육 포럼 좌장을 맡으면서 책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일 처음 읽은 책이 돌 김용옥 선생의 중용 인간의 맛이었고, 그 책의 제4장 지미장에서 돌 선생의 한 말씀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중용 인간의 맛 4장 지미장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본 지미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마지막 두 구문이다. 인막 부름 식야, 선능 지미야. 사람은 마시고 먹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마시고 먹는다.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은 누구나 할 줄 아는 일이다. 생리적 욕구의 충족은 인간에게 기초적 쾌감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쾌감의 획득을 맛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맛은 생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것을 뛰어넘는 문명의 소산이다. 중용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성은 과불급이 없는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바로 맛을 아는 심미적 경지에 있다고 본 것이다. 마시고 먹는 생리적 욕구 충족의 단계에서 문명은 발생하지 않는다. 맛을 추구하는 데서 비로소 문명이 발생하는 것이다. 맛은 인간의 감성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것이지만 가장 고도의 복합적 체계이기도 한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먹는다. 병아리도 부화되는 즉시 먹이를 쪼아 먹는다. 프로이드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 쾌감을 색, 즉 성감으로 본 것은 부차적인 것을 원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오취의 오류이다. 식이 색보다는 훨씬 더 원초적이다. 성욕을 느끼기 훨씬 전부터 식욕을 느끼는 것이다. 성은 굶어도 되는 것이지만 식은 굶을 수 없는 것이다. 맛은 1차적으로는 미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에 속하는 것이지만 맛은 실제적으로 구규, 9개의 구멍 전체의 감성에 해당된다. 시각에도 맛이 있으며 청각에도 맛이 있고 후각에도 맛이 있으며 촉각에도 맛이 있다. 섹스에도 무궁한 맛이 있다. 색의 문제도 단순한 성욕의 충족을 떠나 맛을 추구할 때는
소녀경이나 카마수트라가 추구하는 도의 세계가 되며 문화적 감각이 된다. 배설도 가장 원초적 맛의 느낌이다. 맛을 입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똥구멍으로도 느끼는 것이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위장 소화관 전체가 실은 맛의 세계이다. 밥을 맛있게 먹는 삶보다 똥을 맛있게 싸는 삶이 더 도덕적 삶이 될 수도 있다. 배의 편안함이 인간에게서 가장 원초적인 쾌감이며 맛이다. 맛은 건강의 원초적 구조이다. 맛은 1차적으로 감성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성과의 조화가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즉, 맛은 감성과 이성을 매개하며 융합하는 것이다. 맛은 개체에 따라 모두 차이를 보이지만 또 동시에 모든 개체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공통감으로서의 맛이라는 것이 있다. 과거의 서양 사람들이 김치는 아주 공포스러운 혐오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맛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맛은 문화 상대주의적인 소산이기도 하지만 인간이라는 감성의 조건에 공통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맛은 주관적이지만 간주관적이기도 하다. 상대적인 동시에 절대적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즉, 맛은 이성과 감성을 매개하며 주관과 객관을 통합하며 상대와 절대를 통섭하며 인간과 하나님을 융합하는 것이다. 맛은 예술이나 인품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논리, 그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우 경제적인 스타일을 형성하는 심미적 감성이다. 맛을 아는 숙달된 문장가는 그리고 맛을 아는 숙달된 요리사가 음식의 재료를 낭비함이 없이 곧 최상의 맛을 내듯이 단어를 낭비하지 아니한다. 맛을 아는 의상 디자이너는 천을 허비하지 않는다. 맛을 아는 장인은 언제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요리 솜씨가 고도화된 장인의 손길에서는 아무리 빈곤한 재료 속에서도 음식을 만들어도 일정한 경지 이하의 음식이 만들어지는 법은 없다. 우리가 치자, 즉 사회의 리더들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맛의 경지이다. 순간순간의 판단력이 일정한 수준의 맛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를 만나면 국정의 하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맛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맛을 아는 인간을 배양하느냐에 문명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맛은 멋이며 힘이다. 맛은 몸의 가치의 총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맛은 힘을 창출한다. 소기된 바의 목적을 낭비 없이 달성함으로써 힘을 증대시키며 또 동시에 힘을 제약시킨다. 절제 없는 맛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음식의 맛이란 소금이나 기타 재료들의 절제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절제 없는 멋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옷의 아름다움도 결국 절제의 미학이다. 따라서 맛이야말로 중용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맛은 인간의 몸과 마음의 궁극적 도덕성이다. 맛은 상황성을 떠나지 않는다. 땅을 파고 독에 묻은 김장김치도 1월 초순의 짧은 기간에 최상의 맛을 낸다. 맛은 시중이다. 맛은 전문가의 특권이다. 다시 말해 수신의 결과로서만 달성되는 것이다.
맛은 공부의 결과이다. 공부 없는 맛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엉터리 요리사나 학업의 훈련을 거치지 않은 자들에게서 음식의 맛이나 문장의 맛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시골 농부 안악의 밥상이 서울의 고급 식당의 요리보다 더 맛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원초적 상대적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골 안악의 감성 훈련의 수준이 인공 조미료에 찌들어버린 고급 요리사들의 전문성의 수준을 훨씬 능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맛은 교육의 정점이며 교육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맛은 전문성을 문명에 제공하는 끊임없는 문화이다. 이 민족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독창적인 철학을 구성하려고 한다면 감정이나 이성이니 하는 따위의 개념들을 근원적으로 무시해버리고 맛과 같은 우리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체험을 규합하여 독창적인 사유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맛 철학회, 있음직한 젊은 철학도들의 모임이 아닐런지.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새로운 도덕적 문명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농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발전 지역과 저발전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계층 간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통일적 경제사회 발전, 친환경 개발 정책으로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새로운 화해 이념의 전면적 구성과 표방과 교육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바로 저 스스로 맛 철학가가 되기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맛 철학가 채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꺼이 맛 철학가가 되어 주실 거죠? 오늘도 살맛 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